네, 안녕하세요.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,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배운 단부분에 이어서 1차원의 데이터를 변수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열, 이 어레이라고 영어로 표기하는 배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쓰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 이 변수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것이고요. 이 배열을 쓰게 되면 같은 종류의 데이터, 같은 인트, 같은 캐릭터, 같은 더블, 이런 같은 종류의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만에 선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. 그다음 배열 참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만들 때는 이 배열의 자료형 옆에다가 이렇게 네, 이 배열에 참조할 수 있는 이 모양인 이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. 이 배열을 선언할 때 이 대괄호를 어디 쓰느냐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C 언어 계열 좀 다르고 자바 계열 다르고 파이썬 계열 다르고요. 그중에 자바는 이렇게 배열의 자료형, 인트로 만들 거다, 캐릭터로 만들 거다, 자료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써줘서 배열을 그려주게 됩니다. 그 다음 이렇게 변수의 자료형 다음에 대괄호 써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그 옆에다가 써주게 됩니다. 이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인트형 자료형들을 만들 때와 거의 유사하죠. 배열에 이름을 쓰고 배열에 데이터 타입을 쓰고 세미콜론을 딱 찍어주게 되면 배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이 배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선언한 이 내용까지는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든 거고요. 이제부터 이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배열을 저장을 시켜보는 겁니다. 자, 배열 이름으로 만든 이 이름 s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에다가 는 new 한 다음에 int 배열의 크기를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완전히 int형 배열에다가 int 10개짜리 배열을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. 자, 이 배열의 각 요소는 인덱스라는 번호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. 이 코드를 통해서 이 배열 소스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처럼 기본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. 기본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int 배열 표시 s 여기까지가 배열의 참조 변수를 만드는 거고 참조 변수에다가 new int 10개 이렇게 하면 배열 s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10개를 10개짜리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 s라는 이름의 배열이 10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은 총 10개 s라는 이름으로 10개가 만들어집니다.
총 0부터 9까지 10개의 값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. 이 각 값의 값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 정수 변수처럼 정수를 이 배열의 10개의 각각의 공간에 정수를 저장하고 이 저장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이 배열의 각 요소들의 값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이런 배열들을 왜 만들었으냐? 우리가 예를 들어 변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. A1, A2, A3. 예를 들면 학생 3명의 성적 평균을 구하고 싶다. 그럼 S1은 50점, S2는 60점, S3는 40점.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합친 다음에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를 3으로 나눠서 이 값을 출력한다. 평균값 출력하는 거죠.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만 명이 되면 이거 뭐 이렇게 막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이 작업 자체가 많은 부하를 걸리게 하니까 이걸 한 번에 그냥 S라고 해서 S 배열은 특이하게 이름을 0부터 붙입니다. 이렇게 0, 1, 2 세 개를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변수 만드는 작업이 S1, S2, S3, 뭐 10, 100, 1000,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. 변수를 한 번에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. 이런 용도로서 시작되는 것이 배열이고요. 우리 반복문도 마찬가지였죠. 문장을 실행하는데 특정 횟수 혹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조건식이 만족될 때까지 문장을 계속 실행을 해야 된다. 그럴 때 반복문을 활용해서 썼고요.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 써야 된다.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 변수를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배열을 활용하는 예제로서는 뭐 우리가 배열의 값을 이렇게 합을 구하잖아요. 그죠? 예를 들어 세 개의 값에 평균을 구하면 나누기 3을 한다. 이런 문장들이 있을 때 이 값을 한 번에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. 예를 들어 뭐, 책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거가 이제 지금 배열의 각 요소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10개의 값을 저장해 놓고 사실 이걸 출력을 하려면 이거는 정말 단순한 반복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 반복문 할 때 뭐 했죠? 이런 거 만들 때 반복문 썼잖아요. 그렇죠? 이런 문장들을 실행할 때 반복문을 썼습니다.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하나 위치한 값에 숫자만 바뀌는 거죠. 얘가 0일 때 한 번, 1일 때 한 번, 언제? 9일 때까지. 그러면 이 문장을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었죠. 오, 아니는 0부터
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i가 1씩 증가한다 하면 얘가 0부터 9까지 바뀌면서 반복문을 수행하겠죠. 그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아까 앞에서 만든 println을 10줄 쓴 거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한번 따라하면서 실습해 보실게요.
자, 그러면 여기 배열에 대해서 한 번씩 실행해 보셨네요. 이렇게 지금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배열의 내용인데 이제부터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이 반복문이나 이런 여러 구조에서 계속해서 배열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요. 배열 구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자바의 되게 특징적인 것이 제가 아까 여기서 이 S라는 애가 참조 변수라고 했죠. 참조 변수. 이 참조 변수라는 또 특징이 또 있는데요.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 S라는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1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S라는 이름에 연결을 시켰다. 우리 그냥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폴더 하나, S라는 폴더 만들고요. 거기에 10개짜리 배열 파일을 그 폴더에 넣은 겁니다. 이 구조를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이 개념을 int S1 얘랑 다르다. 얘는 int S1 하자마자 여기에 10을 넣어서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. 배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참조 변수는 만들자마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써보면 여기 이클립스에서도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. 이 값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. 이 참조 변수라는 특징 때문에 참조 변수가 이 객체, new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new된 어떤 값이 이 폴더 안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 폴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폴더에 배열을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시켜진 값을 가지고 연산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배열의 하나하나씩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배열의 크기. 배열의 크기는 이 배열의 이름 S라면 s.length라고 호출해 주시면 배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s.length. 그러면 10. 그러면 우리가 10개짜리 만들었으니까 length가 10으로 나오고요. 20개짜리로 만들면 20. 뭐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 요거예요.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이건 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중간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는 항상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 for each 루프라는 게 있는데요. 이 for each 루프는 뭐냐면 사실 자바에서도 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막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다 포이치문들을 많이 쓰니까 같이 좀 최근에 언급되고 있고, 좀 자바를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포이치까지는 많이 안 배우셨을 거예요. 뭐냐면 이 반복문 포문에 초기식, 조건식, 증감식이 있는데 이걸 세 개를 쓰지 않고 이렇게 좀 다르게 씁니다. 포라고 쓰고 변수, 그리고 이 변수의 값들을 꺼내올 배열, 둘 사이를 콜론으로 표시해서 써주시면 포이치 루프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. 그렇게 해서 포 인트 이 s 10개 있으니까요. 각각을 꺼내서 원래 s 아까 i 이렇게 했잖아요. 우리 아까 했던 거 이렇게 했잖아요. int i는 0부터 i는 10으로 작을 때까지 i가 1씩 증가한다. 이렇게 해서 배열의 값을 i가 0일 때부터 9일 때까지
총 10개의 값을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었었는데요. 이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자리에는 S의 0부터 S의 9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I는 0부터 9까지를 여기 대입하면서 반복문을 도는 건데 E는 이 S의 모든 요소들 20개니까 지금은 19까지 가겠네요. 그죠? 20개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 지문입니다. 간단하게 5개만 해보면 이렇게 알아서 지금 배열의 사이즈가 5니까 5개만 알아서 뽑아서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는 겁니다. 이러면 내가 지금 이 배열의 크기나 뭐 이런 걸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죠. 그죠?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for each 루프입니다.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. 최근에는 스크립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for each 구문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. 네, 근데 또 이렇게 한번 밑에 9번부터 12번 라인 그만큼만 바꿔서 이 참조변수 선언, 배열의 크기, 그리고 포문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. 자, 이렇게 코드를 복사하셨으면 이건 바꿔서 보세요. 3개일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, 2개일 때 어떻게 실행되는지. 그럼 얘가 알아서 내가 입력한 값이 몇 개냐를 포인치문이 알아서 판단해서 배열의 크기에 맞추어서 포인치문이 배열의 전체 요소들을 확인해 줍니다. 자, 이 과정도 책에 있는 것처럼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생략을 하려면 이렇게 바로 열어주고 중괄호를 열어서 배열의 값들을 이렇게 참조 변수로 만들자마자 바로 객체의 값들을 넣어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.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죠, 그죠? 자, 그럼 계속해서 배열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이제 문자열의 배열. 사실 이게 C++ 계열로 가면은 더 어려워요. 문자 배열, 문자열, 문자열 배열, 문자 배열 뭐 이렇게 복잡한데요.
여기서 말하는 이 문자열의 배열은 말 그대로 문자열이라는 스트링을 배열로 만들어서 스트링 토핑을 배열로 만들어서 이 스트링 토핑을 포이치문으로 꺼내서 출력할 수도 있다. 음,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 배열의 이 데이터 타입이 int로 뭐 정수 이렇게 해서 썼었는데요. 여기는 스트링으로 해서 토핑즈 이제는 페페로니, 머쉬룸, 어니언, 소세지, 베이컨 5개의 문자열이 들어있는 배열이고요. 포문을 이용해서 이 스트링 s에다가 토핑즈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줍니다. 그래서 페페로니 하고 한 칸 띄우고 자, 이 플러스는 뭐냐면 이 s가 처음에 나온 s가 토핑의 첫 번째 값이잖아요. 예, 페페로니라는 문자열이 되는데 뒤에다가 더하기 문자열 이 s에다가 공백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페페로니하고 뒤에 공백 하나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머시룸도 공백 하나, 어니언즈도 공백 하나, 소세지도 공백 하나, 베이컨도 공백 하나 이렇게 해서 각 문자열 뒤에 보면 공백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문자열 뒤에 공백을 붙여서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. 문자열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
자, 해보셨어요? 자, 문자열의 개념은 C 언어를 배워본 사람들, C 배워본 사람들은 문자열이 좀 복잡하잖아요. 캐릭터의 배열도 있고, 캐릭터의 배열들 중에서 끝에 널문자인 것도 있고 좀 복잡한데, 자바는 문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좀 편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 문자열과 관련된 것들은 혹시나 문자열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자바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. C 언어 계열 하셨던 분들은. 자, 그 다음 저희가 실습을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눈으로만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 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행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? 행렬. 그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의 자료 구조입니다. 그래서 배열에서 어렵다면 어렵고요. 간단하다면 간단한 구조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인트를 배열 원래 하나만 썼잖아요. 하나만 썼는데 두 개를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두 개니까 new int에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3, 5, 3행 5열에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.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에다가 2차원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이 대표적인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들이죠. 모니터에 그리는 XY 픽셀, XY 좌표에 모니터에 흰색, 빨간색, 파란색, 녹색들을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에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도 이런 2차원의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. 그 2차원의 배열의 하나하나의 요소의 값. 지금은 저희가 여기 교재에서 만든 건 int로 만들었잖아요. int 2차원 배열. 그러면 요 저장 공간 하나는 int만큼의 저장 공간, 4바이트만큼의 저장 공간을 가지게 돼요. 4바이트면 32비트고요. 32비트의 저장 공간에 색을 표현하게 되면 2의 32승계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럼 이 한 칸 한 칸,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 한 칸 한 칸이 크면 클수록 그 한 칸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색의 다양성은 훨씬 더 커지겠죠. 색의 다양성이 클수록 원래의 사진, 어떤 원래의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이 원본처럼, 사진의 원본처럼 아니면 어떤 그래픽이라든가 훨씬 더 사실감 있게 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확실한 색깔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정도까지는 이 배열들이 우리가 이미지 같은 형태로 많이 이미 접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어, 이렇게 배열 행렬을 가지고 행렬의 구조를 연산에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가 자바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최종적으로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어레이 리스트인데요. 이제 어레이 리스트부터 앞에서 배웠던 배열의 문자 배열, 2차원 배열, 배열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배열의 기능을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배열의 기능에다가 이 자바는 대부분의 이런 기능들이 클래스, 이제부터 이제 객체 지향의 기능은 넘어가게 되는데 클래스 단위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어레이 리스트는 만들어줄 때 이 어레이이기 때문에 우리 배열 만들 때도 이렇게 처음에 어떤 걸 저장할 거다라는 거 알려줬었잖아요. 얘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에 어떤 값을 저장할 거다. 스트링을
저장할 거다. 리스트.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도 우리 스캐너 썼을 때랑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를 눌러줘서 임포트를 시켜줘야 됩니다. 임포트를 시켜주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 있던 빨간 줄이 사라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리스트는 우리 배열했을 때랑 똑같아요. 뉴 한 다음에 근데 배열이랑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를 비워줍니다. 이렇게. 이게 클래스 참조 간주 선언이고요. 이게 객체 생성입니다. 얘가 리스트라는 클래스고요. 리스트에다가 는으로 대입해서 넣는 이 new 해서 넣는 얘가 객체입니다. 객체. 아까 배열이랑 좀 비슷한가요? 이렇게 좀 비슷한가요? 이건 참조 변수 선언하고 배열 참조 변수 선언과 배열 생성입니다. 좀 다르죠. 여기는 클래스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객체라고 그러죠. 여기에 이제 객체 지향의 개념인데 이렇게 클래스 선언, 객체 생성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되고요. 얘는 배열보다 사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. 리스트에다가 점하고 add 그 다음에 혈수 이렇게 넣어주면 이 리스트라는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라는 이 모양에다가 철수가 저장됩니다. 철수 영희 인수 우리가 for each문 배웠죠. 이 안에 있는 게 스트링이니까 stringS는 리스트에서 아웃 into s 이렇게 하면 철수 영희 민수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하고 출력하는 건 아까 배열이랑 똑같잖아요. 이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S로 꺼내서 출력을 한다. 아까 구조랑 같죠?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.
자, 이렇게 한번 실행해 봤나요?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,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사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배열까지 배웠고요. 배열까지 온 이유는 변수를 만들었는데, 변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어문을 통해서 if문, 스위치문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다른 걸 실행하는 것. 그리고 특정 문장을 여러 번 실행해야 되니까 그 여러 번 실행하는 문장들을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특정 횟수만큼 실행하게끔 하는 반복문. 그리고 변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 여러 개 만들 때 배열을 이용하면 쉽다. 그런데 그 배열보다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다.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개념은 클래스와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진짜 공부하려고 했던 자바의 객체 지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질문 있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객체 지향에 대해서,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